지금부터는 만성질환약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주의점들을 상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쓰리고 약 먹는 당신 상황별 대처법이에요. 네. 첫 번째는 아마 가장 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생각날 때 즉시 복용하시고요.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냥 다음 시간에 드세요. 임 교수님. 네. 보통의 이제 아침 약이 대부분인데 혈압약도 그렇고 당뇨약도 그렇고 오전에 깜빡하고 잊어버리셨으면 오전에는 바로 드시면 되는데 네. 이제 오후 막 3, 4시 넘어가면 네. 그날은 피하고 다음 날 아침에 꼭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저도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저희 언니도 약을 먹는데 그 핸드폰에다 알람 시간을 맞아요. 정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안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현명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빼먹지 않고 두 분 잘 드시는 맞으세요. 방법이 있는데 척척 맞는 분이시네요. 나가서 그룹을 우리가 새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식탁에 약을 잘 올려놓으시는 걸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 식사하시러 오실 때 약통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요. 드물게는 이제 이 약을 2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약을 사실을. 드시면 네. 바로 달력이나 체크. 약 기록지에 체크를 해서 네. 2번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 알람이 울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약을 꼭 잘 드시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또 자녀들이 같이 좀 챙겨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걸렀어요. 그래도 처방약은 거르지 말고 그대로 복용. 그러니까 빈속에 먹어도 될까요, 교수님? 네, 사실 가능합니다. 되게 어. 우리가 이제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에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약은 식후에 드시던 식전에 드시던 이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부 약제 같은 경우는 일부 당뇨병 약이나 뭐 그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것들은 공복에 드셔야지 되는 약이 있고 또 식후에야 드셔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꼭 이때 드세요 하는 약은 그때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끼니를 걸렀다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드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대를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상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약 복용 후에 바로 눕지 말고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세요. 서 교수님. 네, 약을 드시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흔한 것은 이제 약이 뜻하지 않는 위를 보호하는 성분들을 떨어뜨려서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물을 좀 적게 드시고 또 물이 없다고 약만 억지로 침하고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식도라든지 위벽에 약이 달라붙어서 아이고야. 이제 약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 위벽이라든지 식도벽이 허는 경우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드시고요. 곧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한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걸으면 더 소화 이제 기능이 좀 개선되면서 약이 잘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곧바로 눕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약을 드실 때 따뜻한 물로 먹어야 될지 찬물로 먹어야 될지. 임 교수님은 어떤 물로 드시나요? 또 임 교수님. 꼭 집어서 임 교수님. 자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떠한 온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찬물로 드시는 경우에 위장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약이 이제 설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본인이 편안한 온도의 물로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한 물, 그 정도를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별 약 대처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양제 선물을 받았어요. 당뇨병 약, 혈전용해제, 고혈압 약 드실 때는 영양제도 가려 드세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체중 조절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압이라던가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무분별한 체중 조절 그 보조제를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요즘 뭐 항산화 작용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면서 과일이라던가 채소를 농축해서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전을 생기지 않게끔 하는 혈전 방지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그런 혈전을 더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 보조식품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양제 말고도 약끼리도 서로 함께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감기, 모종 등 상비약 먹어야 해요. 고혈압 약은 이 약과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이 약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예, 어떤 과연 얘기일까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저희가 실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실까요? 짠. 짠, 고혈압 약은 콧물 감기약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짠, 고지혈증 약은 경구용 무좀약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서 교수님.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같이 드시다 보면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약 효과가 기대치보다 높게 생기는 경우, 또 기대치보다 낮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고지혈증 약하고요, 그다음에 무좀약은 대표적으로 간에서 이제 해독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을 간이 동시에 해독하려면 너무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작용들이 더 배가 되고 더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간 자체에 대한 독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는 것은 아주 주의를 요하는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일부 감기약 중에서는요, 교감신경을 갖다가 자극하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보다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쓰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혈압이 좀 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드시면서는 이제 혈압약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당뇨병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이 약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공개합니다. 짠! 자몽 주스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자몽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일부 성분이 이제 일부 약제의 다른 성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몽 주스를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걸 많이 드신다거나 또 약을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거를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고혈압 치료제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던가 그리고 고지혈증 약 중에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몽 주스를 너무 과다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약과 같이 드시거나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자몽 주스 이외에도 다른 음료 같은 것들이 네.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물과 함께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스뿐만 아니라 약과의 상관관계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짠, 보시면 각종 진통제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처방약 드시는 분들은 진통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나요, 교수님? 네, 진통제는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서 대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좀 나쁘게 할 수가 있고 또 일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약의 작용을 더 세게 하거나 반대로 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의 단기간에 진통제를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 이상 장기간 드실 동안에는 아까 박경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약제의 종류라든지 그런 걸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